조그만 약국, 다른 약사를 쓰지 못하고 개설 약사가 자기 혼자서 보조 한 명이나 두고 운영하는 약국을 나 홀로 약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나 홀로 약국을 무려 20년을 넘게 했더라고요. 비타민 재료나 또 한약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약사가 말하는 약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운 대신에 제 평상복을 입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약사가 말하는 약사 이야기. 저도 어떤 사람 강의를 그 사람이 주는 소중한 지식, 전문 지식 이런 걸 쭉 듣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길에 가게 됐을까? 제가 이제 제 진약사 톡은 좀 특이하잖아요. 전문 지식을 어려운 말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일상 용어로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제 영상의 특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전혀 생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브레이크 타임처럼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또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약사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한 번도 없었던 얼떨결에 약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90학번인데요. 지금 학생들, 제가 중앙대학교 가서 장학금 주고 할 때 보면 지금 학생들 학번이랑 차이가 현격히 나죠. 제 아이가 큰아이 둘째 아이가 다 30이 넘었으니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엊그제 같기도 하고 아주 옛날 얘기 같기도 하는데,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20살, 21살 그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 때부터 했던 그 모든 학업의 과정에 일단락이 딱 되는 거잖아요. 네가 이때까지 공부를 잘했나 어쨌나 하는 것이 그냥 딱 판결처럼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선고처럼 네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중장년층이 많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20살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르지 않았나요? 하여튼 저는 중앙대학교 약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2번이나 대학 시험에 실패하고, 그냥 쫓기듯이 해서, 피하듯이 해서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소나기가 내리는데 어떤 지나가는 집 처마 밑에 비를 피해서 잠깐 숨는 느낌으로 중앙대학교에 약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너는 약대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이기도 했거든요. 했는데 하여튼 저는 좀 저희 집에 워낙 살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되게 역동적으로 좀 일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있으니까 넓은 곳을 다니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던 그런 당찬 꿈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약사하면 딱 동네 약국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피트 시험, 6년제 피트 시험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있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뀐 상태에서 또 6년제로 이제 약대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당히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제가 중앙대 약대에서 교수님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어디든지요, 여러분. 의대를 가도 제 생각에 그래요.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게 20대 초반,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대학생이 됐든지 또 혹은 대학이 아니라 일반 그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전문대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디뎌도 딱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무려 그 나홀로 약국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조그만 약국, 이제 다른 약사를 쓰지 못하고 개설 약사가 자기 혼자서 보조 한 명이나 두고 운영하는 약국을 나홀로 약국이라고 그래요. 참 이름 잘 졌죠. 제가 그 나홀로 약국을 무려 20년을 넘게 했더라고요. 제가 2018년 말에 이제 정식으로 풀타임 약사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처음에 약국을 오픈한 게 95년도였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듬해에 제가 바로 약국 개설을 했었어요. 그렇게 치면 2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고요. 여름 휴가 한 이틀, 3일 쉬는 거 빼고는 약국 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고, 이 약국에서 저 약국으로 약국을 이전을 할 때도, 그 다음날 바로 오픈을 했었어요. 하여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애를 낳아도 제가 쉬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지나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눈시울이 혼자 뜨끈해지고 그렇게 삶이 치열했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해져요. 제가 주변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좀 보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또 성경을 한 30년 넘게 봤잖아요.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냥 성경을 좀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정말 저희 사활을 걸고 성경을 팠고 그리고 열심히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도 하여튼 제가 정말 봉사 많이 했습니다. 또 직접 사례비 없는 남편 목사님과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교회에서 또 제가 2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고, 제 삶도 연구했고, 또 겪어봤고, 지금 제가 이제, 상당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약사지만 사업가가 되어서 또 제 역할이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기 싫어도 어떤 하나의 자리에서 뿌리를 뽑는 게 있어야지 열매가 있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항상 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너무 늦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늦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아이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애는 기초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생 걔도 기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등학생인 애도 기초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중고 통틀어서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 기초예요. 초중고를 다 합쳐야 그게 기초거든요.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제대로 기초를 닦을 때고 제대로 된 출발선이라는 거를 제가 확신하겠더라고요. 저도 20년 넘게 나홀로 약국에 있으면서 정말 아픔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약국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일은 했는데요. 약 연구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손님이 안 오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약국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안에 이제 못 박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 못하는 영어의 원서까지 다 보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그 비타민 재료나 또 한약이나 이런 것도 다려도 보고 끓여도 보고 차로도 만들어 보고 제가 정말 별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런 통에 있는 한약 과립제를 섞어서 조제도 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독학으로 또 한방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은 줘야 되잖아요. 그 도움을 줘서 돈을 벌고 싶었고 그렇게 뭔가를 해서 거기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제가 원하는 약국 탈출? 좀 말은 이상하지만 약국 탈출도 가능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탈출도 불가능해요. 감옥살이를 잘하면 그 감옥살이를 끝냈을 때 큰 상급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왜 감옥 생활하는 중에 책을 몇 천 권을 읽으시고 그걸로 나와서 뭐 혁신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정치색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생각으로 제 얘기를 듣지는 마시고 또 남아공의 그 대통령도 그 흑인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오래 했는데 거기서 변호사 자격을 땄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약국 나홀로 약국 그게 저한테는 제 심정적으로는 일종의 좀 감옥 같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나홀로 약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한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랬다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성향이, 굉장히 전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내성적이 아니라, 상당히 진두지휘하는 거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네모난 10평짜리 약국은, 뭐 6평짜리 약국은 답답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제가 견뎌낸 거죠. 그리고 늘 웃으려고 애를 썼고, 저는 조그마한 약국에 있었을 때도 항상 가운은 좋은 거 입었어요. 그게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사람들에 대한 예의고, 약사로서 내 자존심이고, 긍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은 항상 깨끗하고 좋은 거 입었었고 약국 안에 이렇게 막 박스 같은 거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약국은 정말 청결하게 깨끗하게 약국을 정리를 하고 그 오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약을 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항상 생활비 겨우 벌어서 힘들게 먹고 살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제가 비타민이나 이 뭐 한방과립제를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처방전에만 몰입한 기간이 또 한 14년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10년 넘게 있었죠. 그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이 또 저한테는 뿌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무처럼 뿌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인생의 비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빨리 그냥 나비처럼 날개짓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뿌리의 시간을 잘 견디고 그 시간 동안 실력을 배양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 쓰지 않고 내가 너무 이렇게 사사로운 그런 지혜로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거부할 수 없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나홀로 약국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거, 이제 의약분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이제 부를 축적을 해서 대한민국 이제 평균치 정도의 그 삶을 제가 좀 누릴 수 있을 만큼 착실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열심히 하루 종일 조제만 하니까, 기계처럼 조제만 하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복약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내과약이나 뭐 소아과약이나 여러 피부과약이나 이런 약에 대해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래 비타민이나 한방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10몇 년의 그 처방전만 하던 그 기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그 하던 약국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 위에 이제 층약국이 들어오고 좀 탐심이 가득한 브로커가 개입을 해가지고 1층에 있었던 제 약국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손님도 끊기고 처방전도 끊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게 또 제 일생 일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권리금을 많이 주고 처방전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으로는 가지 않고 이제 대로변에 1층에서 처방전을 지나가는 처방전 조금만 받고 이제 일반 의약품을 연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조금 척박해 보이지만 직접 손님들을 대면하는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약국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큰 모험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옛날에 제가 잊어버렸던 그 비타민 요법이랑 한방 연구했던 거랑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수면으로 손님들을 대하면서 그게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다시 아픈 사람들을 처방전이 아닌 그냥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를 물으러 오시고 또 지나가는 처방전이니까 위층에 있는 의사 선생님 처방전이 아니니까 저는 또 손님이 없으니까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고 그 손님한테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가 남들에게 없는 제 역량이 나와서 지금의 진정지 약국이 된 것 같아요. 이 약국 이름도요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저희 약국이 제가 그 대로변으로 이렇게 약국을 옮겼던 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약국 이름이 성은 약국이었거든요. 성은 거룩할 성자에 은혜 은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뜻이었는데 성은 약국이었는데 거기로 이제 2018년에 제가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러면서 그 책과 유튜브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당신의 질병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유명한 약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고 유튜브하고 책을 통해서 소통하다 보니까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앞다투어서 저희 약국에 오셔서 하여튼 저한테 상담하시고 약을 사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은약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가까운 곳에 성원약국이 있었거든요. 그 약사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냥 매일같이 그곳에 착각하셔가지고 거기를 가서 저를 찾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성가셨겠어요. 막 화를 내시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힘들고 그 약사님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독특한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국을 이제 조금 평수가 큰 데로 지금 있는 제가 4호선 고잔역 앞에 있는 조금 큰 평수로 옮겼는데요. 조금 큰 평수로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약국 이름을 제가 진약국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성은약국보다는 진약국이 그래도 좋겠다 해서 진약국으로 간판을 걸고 개설 등록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난감한 문제가 생겼어요. 전국의 진약국은 성은약국보다 성원약국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기 동네에 진약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정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 풀네임을 쓰게 됐어요. 진정주 약국이라고. 부끄럽게도 제가 제 이름을 약국 이름으로 쓰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비타민 제품이나 제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을 이제 또 손님들이 사기 쉽게 진약사 몰에서 이제 그냥 바로 집으로 택배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또 사업을 벌였잖아요. 맨 처음에 그 몰을 시작하게 된 것도 손님들의 빗발치는 요구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기존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비타민 제품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용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거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제품을 찾아서 이제 어디서 그 제품을 구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 약국으로 막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직원들 급여 주면서 전화 거의 10대를 놓고 그 손님들한테 무료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계신 곳 근처에 어떤 약국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 제품 어떤 상품명 땡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약국을 찾아가면 어렵게 찾아가면 그 약사님이 또 본인의 그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권했던 제품 말고 다른 거를 또 권하시니까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절더러 그냥 약사님 저희 집에서 약사님 약을 딱 주문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빗발치게 요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품을 하나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딱 제품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첫 발주 주문이. 그래서
또 해주겠다는 제약회사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제약회사도 없고 이걸 또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인터넷 쇼핑몰에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제가 상담 그거 다 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 게 하여튼 힘들었어요. 제가 거의 2년을 하여튼 애를 써가지고 제품 딱 하나 진정주 비타민 B100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제 그 제품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이제 3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그게 진약선몰이 커졌죠. 캐나다에서도 제 제품을 막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웃었어요. 뭐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는 얼마나 비타민 제품이 많은데 우리 제품을 사면은 운송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거를 주문을 하실까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 하시는 말씀이 진정주 제품이 제일 좋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청년들이나 또 제 조카들이나 대학생들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 학교 기숙사에서 제 제품을 봤다는 거예요. 진정주 제품을.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이게 사람 이름이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진정주 비타민 B 이렇게 하면 그게 진정주가 사람 이름 같지 않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또 진정성이 있는 이름을 잘 지었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대요. 하여튼 참 신기해요. 모든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진정주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열등감이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도시 빈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뭐 이사를 수십 번을 다니셨어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그 어렸을 때 막 버스를 2번씩 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막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전학 횟수를 줄여가지고 한 게 전학이 초등학교 때 6번 전학을 했거든요. 제 남동생은 전학을 7번 했어요. 6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항상 낯선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방인이고 참 적응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반의 그 동급생들이 저를 그렇게 놀렸어요. 너는 중국에서 왔냐고. 성이 왜 이러냐고. 저는 제 성과 제 이름이 그렇게 창피했었어요. 내가 김이박, 최, 또 다른 성들 많잖아요. 윤, 뭐 이런 거면 정말 좋겠다. 한씨 성도 예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왜 진가일까? 이런 이상한 중국 성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제가 거의 50이 넘고 이렇게 할 무렵에 이 이름이 이렇게 빛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약사 진정주 약국을 믿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이제 제약 생계산이 뭐냐 막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물어보시고 막 허가는 받았냐 막 그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제가 제3자라고 해도 뭐 그런 약이 있어, 뭐 그런 이상한 약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하여튼 그렇지만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게 저는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저를 적당히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비판 없이 다 저를 믿고 온다라는 것도 저는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적당히 이제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저한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 보셔야죠. 저 약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어쩐지 생각 많이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이제까지 제가 만든 그 조제약 생기산이나 뭐 비타민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동안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셨고 제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하여튼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진짜 뿌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정말 그 속에서 열심히 했을 때 빛이 나더라.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 생각할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다라는 거. 저는
한번 제가 2017년 그때쯤에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의뢰하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여기서 끝나나 봐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요. 5대양 6대주가 있는데요. 이 조그만 약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제 인생 끝나나 봐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늦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49세에 유튜브랑 책을 냈으니까요. 48세에 책을 냈고, 49세에 책과 유튜브를 같이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참,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또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뭔가 딱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뿌리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한 약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젊은 분들이라면 제가 막 응원해 주고 싶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것을 더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좀 드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건강 관리하는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저도 암 환자잖아요. 제가 뭐 지나고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를 호응해 주시고 진약사가 뭘 먹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시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제 약으로 잘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